갑시다 문서. 살짝 높여가고 싶다고? 애초에 근데 배당이 안 높여가도 존나 좋긴 해요. 존나 뭐 어? 뭐 안 높여가도 솔직히 괜찮은데 뭐 둘 다 높여가도 무방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높여가기보다는 뭐 배당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고 들어갑시다. 좀 다시 끊어나 내가. 갑시다. 자, 어제 뭐 오늘 누바 잘 들어왔고 전체적인 분석도 나쁘지 않았죠. 오늘 뭐 진짜 진득하게 다 언더만 주구장창 갔었는데 오런더 아니야? 오바 난 게 있어요 오늘? 오런더 같은데? 저 확인 안 해봤는데 거의 오런더 느낌이었어. 지도카리만큼 언더가 많이 나오더라고. 일단은 요거 뭐 루앙 발렌신 이거 뭐 컵대회거든요 형님들. 그냥 언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특별히 그냥 언더. 모르겠다. 넘어가고 사수올로 대 나폴리. 사수올로 디오니시 감독이 드디어 경질이 됐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의 후임이었죠. 몇 년 동안 사수올로를 뭐 나름대로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뭐 지난 시즌도 솔직히 별로였고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사수가 안 되는 날이 더 많았고 올 시즌도 사수올로의 어떤 기대치는 결국에 뭐 베라드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뭔가에 좀 슛이 꽂히는 날 그런 날은 뭐 어느 팀이든지 다 잘 될 수밖에 없거든. 며칠 전에 웨스트햄 그냥 시작하자마자 때리니까 두 골 들어가니까 그냥 경기 스근하게 가잖아. 뭐 전체적인 내용이 뭐 불만족스럽더라도 골 기대값이 1점 몇인데 4골 쳐봤고 새끼들. 저는 그런 부분이 사수는 더 심해요. 뭐 전체적으로 뭐 골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다곤 합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수비적인 부분 수비가 그냥 박살이 나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뭐 주전급 자원들도 지금 뭐 측면 중앙 가리지 않고 불투명하게 떠 있거나 뭐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중앙 미드필더 쪽에 또 볼로카도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는 만큼 베라디도 없어요. 참고로 계속해서 부상으로 그 이게 감독이 어쨌든 간에 그 유스 감독이 맡게 됐어요. 디오니시 감독이 잘리고 사솔로 그 어린애들 지휘하던 그 감독이 또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글쎄요 나폴리가 뭐 우리 나폴리를 뭐 잡고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폴리는 제가 한참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슈퍼리그 관련 뭐 성명문 한창 낼 때 있잖아. 그때 나폴리 슈퍼리그 찬성했잖아. 그때 내가 그랬잖아. 나폴리는 못 찍는다 이제. 찬성하는 거 자체가 그냥 리그에서 엄청 싫어할 수밖에 없고 맞죠? 뭐 전체적인 판정에 대한 이슈나 그거 하고 나폴리가 3경기 연속 퇴장인가 당했어. 내가 그 멘트 던지고 그래서 우리 뭐 거의 나폴리를 잡고 간 적은 없는데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폴리가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오시멘까지 있는 상황 물론 지난 경기 칼리아리 상대로 승리를 거두진 못했습니다만 사솔로 수비가 더 심각해요. 기본적으로 나폴리의 최근의 고민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결국 최전방의 득점이거든요. 사솔로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고 오늘 뭐 배당도 어쨌든 나폴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뭐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도 뭐 나쁘지 않게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폴리 승가 다득점 쪽으로 한 2대1 3대1 그 정도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강승부 간다고? 강승부는 좀 나는 강승부는 안 가요. 제 강승부는 10배야. 나는 안 가. 2번인가 갔는데 한 번 부러지고 한 번 들어왔나? 그랬죠. 피카 형님 어서 오시고 어필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아니 그리고 멤버십도 아닌데 뭔 강승부야. 그냥 대충 따라오겠다는 건가? 저도 좋습니다. 첼시대 리즈 이 경기에 대한 이슈는 먼저 첼시 쪽 먼저 보면은 주중 경기에 대한 연장 승부가 있었죠. 리버풀과의 그 리그컵 결승전 연장 끝에 리버풀의 어린애들을 상대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를 했던 첼시. 지금 뭐 당장의 포체티노 감독이 엄청난 압박감에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첼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첼시가 당장의 유럽 대항전을 어쨌든 가기는 가야 되는 지금 사이즈예요. 뭐 해외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리그에서는 솔직히 좀 그렇게 순탄하지 않고 컵 대회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리즈 유나이티드전 글쎄요, 체력적인 문제로 약간의 로테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냥 거의 풀로서 잡으려고 들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좀 높다고 보여지고, 뭐 지난 경기 뭐 연장까지 뛰었기 때문에 뭐 팔마나 이런 애들은 좀 벤치에서 스타트할 수도 있을 듯. 어쨌든 첼시는 가능한 풀 전력으로 오늘 리즈를 상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부상자 쪽에는 이제 뭐 리스 제임스 바디아실, 뭐 수비 쪽 사이드나 뭐 중원이 여전히 빠져 있고, 뭐 우고 축구 축카메카, 뭐 라비아, 원래 빠져 있는 애들, 무은쿤쿠도 또 부상 당했었고 중간에 뭐 한 부분인데, 뭐 전체적으로는 기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첼시가 어쨌든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얘들이 좀 팀적으로 젊기 때문에 그 신세대들 팀적으로 뭉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기본적으로 젊고 많이 뛴 애들 많아서 체력적인 문제가 연장까지 뛰었음에도 뭐 뎁스가 엄청 얇은 상태도 아니어서 뭐 아주 큰 문제를 드러내진 않을 듯. 아마 후반전 막판이나 그때가 좀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사이즈고, 리즈는 어쨌든 최근에 레스터까지 리그에서 잡으면서 1위 자리를 또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전방, 가장 또 폼이 좋은 루터 그리고 썸머빌, 오늘 이 두 선수가 지금 토트넘상으로는 불투명이거든요. 다니엘 제임스 포함해가지고 불투명인데, 벤포드도 참 불투명인데 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루터랑 썸머빌 가장 중요한 둘은 아마 못 나올 것 같고, 양쪽 측면 기본적으로 다 빠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리즈가 리그에서 최근에 보여주는 수비적인 단단함이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뭐 첼시 상대로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땐 포인트일 듯. 이거를 뭐 리즈가 당장에 주포 다 빠진 상황에서 첼시가 그리고 전력을 다하는 경기에서 역배까지 내긴 상당히 어렵고, 뭐 연장에 대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뭐 0대0 1대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첼시가 전력을 다한다면은 솔직히 이게 막 엄청 이게 그림상으로 엄청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주중에 연장까지 했고, 주중이 아니라 주말이었죠. 주말이 연장까지 했고, 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가운데 리즈 유나이티드가 어쨌든 올해 아직 패배가 없어요. 올해 아직 패배가 없는 만큼 또 수비적으로 지금 이부 리그 내에선 지금 굉장히 단단한 모습이잖아. 그런 부분인데 이걸 일단 주포가 다 빠졌어 리즈가. 더군다나 리즈 같은 게 어쨌든 간에 뭐 컵 대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리그가 훨씬 중요하고, 이부 리그는 뭐 어제 레스터 경기 물론 레스터가 연장 가서 이겼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사고 난 거예요 형님들. 그게 뭐 제 분석이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냥 사고예요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잘못 분석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본머사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어. 이겼어야 되는 경기. 근데 이제 골을 하나도 못 박아버리니까 연장으로 가니까 본머스가 힘이 빠져가지고 레스터가 한 골 받고 이긴 건데,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그냥 본머스 압승이었어요. 이거 뭐 기록적인 거 띄워드리면은 여기 어딨냐, 어딨노? 저장이 안 됐나? 이건가? 이게 전반전 내용이거든? 개발랐어요 그냥. 경기도 봤잖아. 근데 본머스가 너무 많이 놓치더라 진짜. 골대 앞에서 계속 홈런만 때리고. 그런 사고였지. 사실 뭐 레스터가 경기 버렸었거든. 리즈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리즈는 전방에 결장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에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첼시를 믿거나 아니면은 못 믿으면 언더로 가야 된다. 못 뚫어야 된다 첼시가. 리즈가 어쨌든 방패가 2부 내에선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어쨌든 이거 풀엔도 2.5배당이잖아. 언더도 2.배당이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첼시 승, 언더 쪽으로 변수를 체크할 거면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인터밀란 대 이제 아탈란타. 일단은 뭐 인터밀란 사실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뭐 계속 그랬죠. 시즌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질 가능성이 높다 인터밀란은. 그 맨티 위로 뭐 전승이에요. 지난 경기 레츠 때도 뭐 그랬었고 그냥 계속 전승인데, 오늘 경기에 있어서 어쨌든 뭐 인터밀란의 좀 불안한 부분은 삼선 쪽에
차라노글루가 오늘 빠집니다. 그리고 전방에 어쨌든 튀랑도 결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뭐 수비 쪽에 또 아체르비도 오늘 없기는 해요. 어쨌든 뭐 이런 결장자들 원래 뎁스가 장점인 인터밀란에서 이런 결장자들이 발생했다는 특히 차라노글루는 지금 인터밀란 가장 중요한 선수기는 해요. 물론 인터밀란이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잘 돌아가서 뭐 아예 대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선수 한 명 꼽으라면 차라노글루야. 근데 오늘 결장을 하는 부분 또 아탈란타가 최근에 기세가 너무 좋죠. 지는 경기가 거의 없어요. 지난 경기도 AC밀란 상대로 거의 박빙까지 이끌면서 뭐 1대1 무승부. 뭐 리그 내에서 다른 팀들 상대로도 계속 마엔. 전체적으로 어쨌든 아탈란타라는 팀 자체가 이제 강한 압박이나 뭐 옛날부터 뭐 가스페르니 감독 1대1 맨마킹 1대1 싸움 걸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인터밀란의 화력적인 부분 결국 3선에서 빌드업이 뭐 차르노글로 많이 해주는 부분인데 뭐 그 부분에서 좀 공백이 있다 하면 공격 전개 시에 뭐 그렇게까지 원활하지 않을 포인트들도 있고요. 양팀 간의 어쨌든 맞대결 전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뭐 무승부도 그러니까 인터가 홈에서 지지는 않아요. 진 적은 없어 최근에. 한 10년 동안 홈에서 진 적은 없는데 뭐 더 밑으로 내려가도 진 적 있나? 꽤 오랫동안 뭐 진 적은 없는데 어쨌든 무승부가 종종 있고요. 대부분 한 점 차 승리야. 햄무가 죽으지 햄무 아니면 뭐야 진짜 붙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10년 동안 3번 빼고 무 아니면 햄무였거든요. 오늘도 애초에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만큼 뭐 상대 전적 때문에 무햄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무햄무가 보이는데 상대 전적도 그러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 무승뱀무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바가 날라면은 제가 볼 때 2대1 정도 보이는데 저는 1대0 1대1이 좀 가능성이 좀 더 보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언더까지 이렇게 보고요. 다음 경기 노팅엄 대 맨유. 오늘 뭐 첼시의 맨유의 나폴리에 이거 이거 뭐 믿음직스럽지 못한 애들 뭐 한 트럭으로 지금 갖다 놨는데 일단은 뭐 노팅엄 같은 경우 여전히 뭐 윌리볼리나 아이나 오늘 출전이 수비 쪽에 계속해서 좀 빠져 있죠.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또 중원에 수비가 좋은 쌍가레 뭐 전방에 이제 뚝배기 우드 이런 애들이 여전히 좀 결장하는 부분일 것 같고 맨유는 결장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뭐 호일루는 계속해서 좀 빠지고 오늘 부패도 불투명해요. 부패도 불투명이기 때문에 맨유가 글쎄요 출전을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고 수비 쪽에서 기본적으로 뭐 완비사카 루쿠쇼 뭐 리산드로 계속해서 부상으로 또 빠지는 부분에 메가이어도 오늘 부상이고요. 바란도 불투명, 린델로프도 불투명. 근데 린델로프는 아마 나올 것 같고 바란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반스 린델로프 중앙수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뭐 그런 부분인데 이게 불투명자도 어쨌든 맨유가 지금 수비 쪽도 그렇고 부패도 불투명이잖아. 앞선에 주말에 맨체스터 더비 있어요, 님들. 그러니까 테나 감독이 지금 뭐 앞선 첼시 경기 포체티노 감독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 결국에 풀럼전에 패배도 했었고 홈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 약간 경질 노트기는 해요. 노팅엄한테 못 이기고 맨체스터 시티 대패하면은 바로 잘리거든 그냥 바로 잘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비판도 워낙 많이 받고 팬들의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딱 그 경질 루트인데 안타깝게도 부상이 너무 많다 맨유가 지금 당장에 특히나 수비 쪽이 노팅엄을 홈에서 몰아치는 기세가 생각보다 또 상당하고 엘란가 이 새끼 맨유만 만났다면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죽자 살자 뛰거든요. 맨유 출신이잖아 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의 부패의 몸 상태에 대한 이슈 뭐 주말에 맨시티와 경기 있는데 무리시킬 가능성도 제가 볼 때 크게 높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이 경기는 노팅엄이 홈에서 할만하다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보여지고 맨유 쪽을 볼 거면은 제가 볼 땐 오바가 맞아요. 물론 맨유 승배당이 훨씬 좋죠. 근데 이거 맨유가 무실점한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어. 한 골은 줘요 무조건. 물론 뭐 2대1 3대1로 이길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오바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맨유 승 보시는 분들은 배당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오바가 더 나은 것 같고 그 외의 선택지는 저는 맨유가 지금 당장에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애초에 앞선 경기들도 사실 맨유가 뭐 여러 팀들 잡아감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순탄치는 않았어요. 뭐 웨스트햄 상대 대파했던 거 제외하고 뭐 빌라, 루턴 이런 팀들 잡았던 힘은 결국에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었거든요. 근데 공격 쪽의 부재가 지금 뭐 큰 상황 속에서
수비적으로 맨유가 버틸 만한 사이즈는 특히 안 보인다. 오늘 부패까지 빠지다면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울버 대 브라이튼. 요거는 일단 브라이튼 쪽에 부상자가 너무 많아. 아유, 그냥 죄다 부상이야. 삼선의 길모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지. 또 미드필더 잡으면 밀러나 뭐 한슈에로도 계속 부상이지. 주앙 페드로, 뭐 에반 퍼거슨 불투명의 미토마 계속 부상. 데니 웰백도 불투명, 솔리마치 부상자가 너무 많아. 이거 부상자가. 그나마 수비 자원들이 멀쩡하다라는 게 브라이튼의 뭐 괜찮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뭐 주중에 펼쳐지는 또 경기잖아요. 주말에 어쨌든 경기도 있고, 브라이튼이 당장에 뭐 컵 대회를 벌일 것 같지는 않아요. 리그에서도 뭐 강등권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사실 괜찮은 순위에다가 컵 대회를 욕심 부릴 만한 포인트는 있는데, 이 부상자가 너무 많아. 이게 상성상으로는 브라이튼이 울버 상대로 꽤나 강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교체 카드가 조금 특히 미드필더 서래가 없어요. 미드필더가 죄다 부상이어가지고. 그나마 최근에 NC소가 훈련 복귀하고 해가지고 2선에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NC소가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장기 부상당해서 폼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뭐 울버 같은 경우는 쿠냐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풀 라인업인 상황에서 홈에서 가끔씩 울버가 공격적으로 상당히 나서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울버 승 오바 쪽으로, 뭐 배당이 상당히 울버 배당이 좋기도 하고, 이거 울버 승 오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브라이턴 부상이 너무 많고 최근에 경기력도 좀 들쑥날쑥한 점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울버가 낫다고 봅니다. 아니면 다득점 쪽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 대 사우스햄튼.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일단 리버풀이 어린애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난 이제 당장에 뭐 중요했던 경기인 리그컵 경기에서도 거의 뭐 연장이나 후반 막판에는 어린애들이 뛰었잖아, 리버풀이. 그만큼 리버풀이 부상자가 굉장히 많다. 뭐 알리송을 필두로 해가지고 아놀드, 마팁, 뭐 흐라벤베로, 엔도도 오늘 못 나고, 소보슬라이도 곧 있으면 복귀할 것 같긴 한데 오늘 당연히 못 나올 것 같고, 뭐 커티스 존스, 남아있는 미드필더가 메갈리스테르밖에 없어요, 주전 중에서. 그리고 뭐 클락, 맥코넬, 쟤들은 나 이름도 몰라. 아마 리버풀 팬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애들이 최근에 나와야 되고, 오늘 특히나 메갈리스테르가 최근에 워낙 많은 출전 시간을 쏘았기 때문에 메갈리스테르까지 빠지면 미드필더 라인은 아예 1군 소속이 없어요. 아예 한 명도. 거기에 전방도 뭐 디오고 조타나 뭐 또 모하메드 살라도 오는지 오늘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고, 루이스 디아스는 열심히는 뛰는데 최근에 공격적인 폼이 아쉽고, 학포도 최근에 많이 죽었죠. 엘리엇이 잘해주긴 합니다만 뭔가 한 방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리버풀이 부상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냐? 일단 미드필더가 주전이 없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오늘까지 뭔가 알리스테르를 가동하기에는 그럼 주말 경기 어떨 건데? 연장까지 뛰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고, 사셈은 이제 전방 쪽에 이제 라이언 프레이저 정도, 요 정도 이제 빠지는 느낌인데, 이 경기는 좀 어렵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라인업 쪽으로는 리버풀이 전혀 메리트가 없고 1.4배 말도 안 돼, 진짜로.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2군으로 첼시를 잡긴 잡았어요, 님들. 어쨌든 첼시 상대로 경기력이 뭐 안 좋았던 것도 아니야. 연장에서 그 어린 새끼들이 또 열심히 잘 뛰어줘가지고 잡았고, 뭐 수비 라인 자체는 어쨌든 뭐 설 수 있는 애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이게 리버풀이 막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경기긴 하거든요. 오히려 반대 찍어서 막 4.2배, 5.1배 그런 거 노려야 될 만한 경기인데, 굳이 보면 저는 그래도 안필드의 리버풀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군들이 나와가지고 지난 경기 첼시전에 호러쇼를 펼쳤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걔들이 또 우승컵을 거둬들였잖아요. 그랬던 만큼 리버풀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 리버풀이라고 생각하고 찍으면 안 됩니다. 그 리버풀 아니야. 다른 리버풀이에요. 아예 다른 리버풀이야.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가실 분들은 뭐 솔직히 주력으로는 절대 못 찍어요, 이런 경기.
어쨌든 리버풀 사이드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느바로 넘어가서 라인업 좀 따오고 갑시다. 느바 내일 아침 라방 따로 없어요. 미리 좀 따올 걸 그랬네. 아침에 안 따오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왜냐면 아침에는 계속 바뀌니까 방송을 켜고 따온단 말이야. 저녁에는 사실 바뀌는 게 없는데 미리 따올 걸 그랬네. 일단은 인디뉴얼. 토론토 댈러스는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저 경기. 댈러스가 또 오늘 심판 판정 그지같이 받았는데 댈러스는 맨날 판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이겨야 되는 경기 맨날 심판 때문에 지고. 물론 저는 오늘 뭐 댈러스를 가지는 않았는데 참 좀 그렇더라. 저렇게 오심으로 지는 것들 보면은. 어제는 디트가 그러더니 오늘은 댈러스가 그래. 맨날 오심 하나씩 터진다 형인데 NBA가. 물론 그래도 프레는 해주긴 했는데. 리버풀? 모르겠어요. 저 어린애들은 솔직히 예측이 잘 안 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애들이 첼시 전에 나왔어서 뭐 첼시가 오히려 우승을 했다 가면 어린애들이 좀 위축되고 뭔지 알지? 어릴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얘들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기세가 그 어린애들은 그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아마 기세 자체는 엄청 올라와 있을 거야. 야, 우리 힘으로 이 결승에서 첼시를 풀라인업이었는데 첼시 거의 그래가지고 원래 같으면 원래 이거 사셈 쪽으로 그냥 배당 높은 거 찍는 게 맞는데 그래도 저는 좀 리버풀 손을 들어줬어요. 걔들이 또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근데 뭐 좋아 보이는 라인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느바 가봅시다. 니네 왜 그래요? 3쿼터까지 마인 해주다가 4쿼터 봐주는 거는 그거는 그 NBA 핸디캡을 베팅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쟤들은 핸승을 해야 이기는 게 아니야?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 핸승을 해야 이기는 게 아니야. 그냥 이기면 이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남들보다 일 훨씬 막 2배, 3배 해야지 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1인분만 하면 되잖아. 냉정하게. 뭐 거기서 여러분들이 일 더 하라고 주면 여러분들 같은 뭐 하고 싶어? 아니지. 똑같아요. 뭐 하다 보면 마인이 나오는 거고 학살하면은. 근데 뭐 어느 정도 사이즈 기울을 점수차 많이 났을 때 설렁설렁 하는 것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뭐 오전에 일 다 끝내놓고 오후에 뭐 설렁설렁 할 때 있잖아. 딱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핸디캡이 큰 거에 있어서 이제 조금 항상 경기 내용은 개 마인인데 가끔씩 프렌 뜨는 경우 그런 경우지 뭐. 축구 좋아 보이는 거 2개? 리버풀 빼고 나머지 다 괜찮아 보입니다. 리버풀은 제가 안 갖고. 일단 인디 대 뉴올리언스. 일단은 뭐 뉴올리언스의 백투백 경기고 기본적으로 뭐 오늘 뉴욕 상대로 뉴올리언스가 그래도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뭐 언더까지 내줘가지고 참 고마웠고 어쨌든 뭐 양 팀 다 오늘 아니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뉴욕 대 이제 뉴올리언스는 양 팀 다 이제 메인 볼 핸들러가 빠진 상황에서 좀 경기가 펼쳐졌던 부분인데 역시나 핸들러가 불안하면은 그냥 큰 놈이 이겨요. 큰 놈이. 뭐 뉴올리언스가 뭐 수비가 안 좋은 팀도 아니고 수비 적당히 뭐 해주고 그냥 사이즈로 그냥 밀고 들어가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뉴욕 뭐 아침에 제가 배당 바뀌기 전에도 이거 뉴욕 미리 찍어봐라 뭐 추천도 드리기도 했었고 뭐 그랬던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기에선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백투백인 상황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느끼는데 메인 볼 핸들러까지 없다? 턴오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인디애나 같은 경우 특히나 상당히 빠른 공격을 하는 팀이죠. 할리버튼이 지난 경기 토론토전은 엑스맨이긴 했어요. 할리버튼 때문에 졌거든요. 근데 할리버튼은 항상 그런 걸 좀 이겨내는 그런 강한 멘탈이나 이런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반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인디는 상대 턴오버를 또 굉장히 잘 이용하는 팀이에요. 속공에서나 그런 강점이 굉장하기 때문에 요거 호세 알바라도나 맥컬럼이 빠진 상황에서 저는 뉴올리언스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할리버튼도 가뜩이나 지난 경기 개똥을 쌌기 때문에 오늘 자기 때문에 졌어요 팀이. 오늘 경기는 진짜 이악 물고 이기려고 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5.5 정도의 핸디캡
그렇게까지 높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요거 인디애나 마인 쪽으로 인디애나 마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 마헨 마인승 보고 잠시만요. 뭐가 물 한 잔 마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대 어딨어? 미네대 멤피스. 일단 뭐 오늘 제가 고베어 나오면 언더 고베어 나오면 언더 찍으라고 했죠. 마엔보다 언더 찍으라 했는데 뭐 언더 잘 해줬고 4쿼터에 뭐 개같이 달리더만 뭐 이미 그 전에 언더 내놔가지고 뭐 언더 그냥 푸근하게 들어왔던 부분인데 내일도 뭐 기준점이 상당히 일단 낮게 잡혔고 핸디캡 오늘이랑 뭐 비슷한 것 같아 그림 자체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타운스가 빠져 있고요. 카일 앤더스까지 빠져 있는 부분에다가 멤피스는 뭐 계속 많이 빠져. 진짜 이번 시즌 거의 뭐 잃어버린 1년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멤피스인데 공격이 안 돼요 형님들. 멤피스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공격이 안 돼. 일단 그러니까 약간 샬럿하고 좀 비슷해요. 샬럿도 오늘 제가 미러키 좀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 그 샬럿이 할 수 있는 거랑은 수비에서 헛슬밖에 없다고. 근데 미러키의 사이즈를 막을 수가 없어서 수비가 안 되고 본인들 공격은 쓰레기니까 마인을 봐야 된다. 그냥 뭐 개 마인 언더 나왔었는데 멤피스도 결국에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띄워주고 헛슬적으로 비벼주는 거 외에는 공격에서는 솔직히 상대의 실수 뭐 속공 상황에서나 뭐 지공 상황에서도 뭐 10개 던지면 한두 개는 들어가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밖에 없고 미네소타가 어쨌든 간에 고베어가 계속해서 출전하는 가운데 참 이거 타운스가 빠지는 게 아마 GTD일 거예요 형님들. 빠지는 게 아마 GTD일 건데 뭐 타운스의 출전 여부가 뭐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언더 봅니다. 언더. 미네소타도 백투백이고 멤피스 같은 경우 수비적으로 근데 많이 띄워주는 부분에 있어서 미네소타도 뭐 크게 무리할 부분이 없죠. 적당히 수비만 해주면 멤피스가 알아서 튕겨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멤피스 미네는 몇 점 넣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멤피스는 아마 100점 못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핸디캡으로 접근할 거면 제가 볼 때 내일 타운스 출전 여부 보고 타운스가 나오면 그래도 마인 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해서 요거 일단은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기준점이 상당히 낮게 잡혀 있지만 멤피스가 100 정도 못 넣을 가능성이 높다. 한 90점대 봅니다. 그러니까 미네가 한 130 박아야 돼. 오바 나오려면 최소 120 이상 박아야 되는데 글쎄요. 백투백 경기야. 중간에 그냥 설렁설렁 뛰면은 같이 언더 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언더가 맞는 것 같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 클벌. 야 오늘 시카고 경기 본 사람 있어요 형님들? 아니 뭐 클벌 골대 없앴나? 아니 클벌이래. 오늘 뭐 디트 골대 없앴나? 이거 3점 성공률이 시카고 저는 경기를 안 봤어요. 경기를 안 봤는데 오늘 뭐 디토한테 졌는데 3점 성공률이 6.9%예요 형님들. 이 숫자도 더러워. 6구야 6.9%입니다 3점 성 29개 중에 2개. 이거 뭐 일반인이 던졌어 이거? 이거 축구 선수들이 와서 농구했나 이거? 6.9%는 나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이 6.9%는 뭐야 이거? 아무리 못 넣어도 10%대나 한 20%대인데 6.9는 이거 숫자도 들어올 뿐더러 진짜 이거 시카고 간 사람들 열받아 죽겠네. 열받아 죽겠다 진짜로. 물론 저는 디테프렌을 보긴 했습니다만 야 6.9% 어쨌든 오늘 엄청난 야투율을 선보이면서 디트로이트한테 근데 이게 좀 그건 있어요. 야 이거 3점을 6.9%를 넣었는데 10점 차면은 시카고가 막 뭐랄까 엄청 못했다라고 보기도 뭐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6.9%인데 6.9%면 가비지 나와야 되거든요 형님들. 3점이 6.9%면은 그냥 가비지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근데 뭐 상대가 DT여서 그랬는지 10점 차밖에 안 났는데 어쨌든 이런 외곽을 가지고는 사실 뭔가 기대할 건 없어요. 그래서 DT 상대로 95점 아주 충격적인데 반면에 클벌 같은 경우는 오늘 댈러스 상대로 정말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죠. 오늘 뭐 솔직히
클블이 잘해서 이기지는 않았어요, 형님들. 심판이 그냥 한두 개도 아니야. 한 세네 개를 클블 쪽으로 오심을 해줘가지고 그냥 심판 빨로 그냥 심판이 클블랜드 그냥 손 들어줬어요, 잡고서. 둘이 이제 판정승 누가 할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심판이 자꾸 올렸어 갑자기 손을. 그래가지고 뭐 심판 빨로 이겼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예요. 오늘 디트로이트 경기 아침에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판정을 한번 너무 좋게 받으면은 평균 내기가 될까봐 그런 부분들 좀 걸리는 포인트인데 어쨌든 양 팀 다 백투백인 상황에서 시카고 같은 경우 홈에서 펼쳐지고 클벨 같은 경우 원정에서 펼쳐지는 부분들 또 오늘 뭐 시카고가 슛감이 막 너무 안 좋긴 했는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몰라요. 오늘 못 넣은 거 다 넣을 수도 있어. 한번 뭐 완전 바닥으로 꼬라 박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반등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 경기는 솔직히 이거 오늘 시카고의 슛감을 본 이상 이거를 막 메인으로 잡고 가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처럼 던지면은 그냥 클블 뭐 마인 승량 언더 나오는 거고요. 반등한다면 이제 좀 몰라지는 포인트인데 저는 오늘 같이 던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슛감을 기대한다면은 차라리 뭐 클블 쪽을 찍을 바에 언더 찍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이거 그래도 시카고 홈에서 클블 같은 경우 계속 원정 경기 일정이고 시카고는 홈 백투백이잖아요. 클블이 그리고 앞선 4일 동안 지금 3경기 일정인데 벌써 2승을 땄어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슛감으로 디트한테 졌는데 졌지만서도 그런 슛감을 보여주고도 10점 차밖에 안 났다라는 거는 슛이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오히려 시카고 프렌 쪽으로 약간 보고 오버는 못 가겠다.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이렇게 보고요. 다음 경기 덴버 대 세크. 나 왜 디트 세크로 적어놨냐? 덴버 대 세크고 일단은 뭐 새벽 동안에 GTD가 뭐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덴버가 지금 뭐 풀라인업인 모습이고 당장에 뭐 덴버가 백투백 일정은 어제 경기 오늘 경기가 있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내일 세크라멘토와의 또 홈 경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백투백이에요. 마이애미랑 백투백이 그 다음에 또 하루 쉬고 이제 저 레이커스 원정 가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일정은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 세크, 마이애미, 레이커스 연달아 좀 맞는 그 부분이고 세크 같은 경우도 당장의 내일 경기는 4일 동안 3경기 일정이죠. 클리퍼스, 마이애미 연달아 백투백이었고 하루 쉬고 이제 덴버 원정이니까 이 부분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세크라멘토가 클리퍼스까지 원정에서 대승을 좀 거두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만 저는 애초에 세크가 잘했다라고 좀 생각하기에는 클리퍼스가 요즘 안 좋아. 그래서 마이애미전도 세크가 뭐 클리퍼 대승 상대 거뒀음에도 제가 그 뭐 경기 몇 개 없는 날이었지만 마이애미 프렌이 두 번째로 좋아 보이는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부주력으로 잡고 갔었고 했었는데 오늘 이거 덴버 상대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덴버 지금 너무 잘해요. 전체적으로 뭐 요키치의 컨디션도 지금 바짝 서 있을 뿐더러 자말 머레이가 뭐 1월이었나 12월이었나요? 그때 당시 한수 좀 헤맸던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컨디션 조절해가는 가운데서 뭐 폼 자체도 나쁘지 않고 뭐 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 결국에는 사크라멘토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전력 차이가 많이 난다. 간단하게 덴버 마연승 보고 쪼달리는 거는 이제 일정이기는 한데 당장의 이 경기에 대한 일정은 세크가 훨씬 빡세요. 덴버는 이제 앞으로의 일정이 빡센 거고 그래서 마인까지 보고 언어바는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229.5인데 기준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만만해 보여서 다득점으로 보고요. 마지막 클리퍼스 대 레이커스. 요즘 둘 다 좀 정상은 아니야. 어쨌든 클리퍼스 폴 조지가 오늘 빠져 있고요. 가뜩이 나는 좋은데 조지의 이탈 아쉬울 수밖에 없고 레이커스는 여전히 뭐 게비 빈센트 언제 와 대체 뭐 반더빌트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말 다행인 부분은 레디시가 돌아올 것 같아요. 프라보브레니까 아마 내일 출전할 건데
결국 레이커스의 수비가 좋은 선수들, 게비 빈센트, 밴더빌트 이미 빠져 있었고 최근에 레디시까지도 부상이다 보니까 수비를 해줄 선수가 딱히 없었어요. 지금 레이커스의 가장 큰 문제는. 근데 레디시가 어쨌든 돌아온다면은 아마 하든이나 노먼 파울, 아마 하든을 마크할 것 같긴 한데, 그죠? 아마 하든을 막을 듯.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수비 열심히 해주고 잘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하나 들어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클 수 있다고 보고요. 더구나 클리퍼스가 이제 폴 조지까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바치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역시나 매치업의 AD인 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클리퍼스가 지금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당장의 지금의 부진뿐만 아니라 저는 진작부터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뭐 나는 애초에 2월 초부터 클리퍼스가 좀 상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뭐 NBA 그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도 계속 클리퍼스 반대만 갔었죠. 뭐 아니면 언어바로 보거나, 그죠? 뭐 그 전에 멤피스 프랭 갔었고, 세크는 언더 봤었고, 뭐 전체적으로 했던 만큼 요거 둘 다 상태가 안 좋은 건 맞는데, 레이커스의 어쨌든 저 누구야, 레디시의 복귀는 그래도 조금 힘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폴 조지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제임스 하든 내지 뭐 레너드 아니면 노만 파울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글쎄요, 둘 중에 하나 정도만 잘 제어한다면은 저는 레이커스가 오히려 더 할만하지 않을까. 지금 클리퍼스는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도 안 돼요. 공수가 다 문제야 지금. 뭔가 좀 딱 그 예전에 하든 처음에 왔을 때 기억나시죠 형님들? 계속 졌던 거. 그냥 그때랑 비슷해요. 그리고 뭐 갑자기 잘해져가지고 쭉 연승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당장에 이거 뭐 이름값만 가지고 반등을 기대하고 가기에는, 그러니까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죠. 다시 반등할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시즌 뭐 정규 시즌 끝나기 전에 반등을 할 텐데, 지금 당장에는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못해. 경기 보면은 답도 안 나와. 답도. 레이커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레이커스 역배 내지 프랭까지 보겠습니다. 레이커스 승에 3.5 프랭까지 이렇게 보고 언어버는 언더 쪽으로, 언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늘